경기도의 한 초밥집. 맛있는 초밥들이 손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식탁 사이를 움직여 다닙니다. 가득 찬 손님들의 요리사의 손놀림도 바쁘기만 합니다. 초밥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참치초밥입니다. 빨간 살에 기름이 적당히 익힌 부드러운 맛 때문입니다. 맛있어요. 기름진 부분이 저는 이렇게 빨간 부분 말고 뱃살 부분 해서 그런 기름진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거 잘 먹어요. 이곳의 참치는 얼리지 않은 냉장 참치입니다. 생물 참치를 한번 먹어보면 그 맛에 다시는 절대 거의 냉동 참치를 못 먹습니다. 그게 주로 들어오는 곳이? 일본 치키저 시장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일본 최대의 수산시장인 츠키지어 시장. 냉장 참치들이 건너오는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새벽 4시. 들어오는 생선들을 진열하느라 이곳은 벌써 정신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수백 마리의 참치들. 그 큰 덩치만으로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냉장 참치는 가장 비싼 어종으로 이곳 츠키지 어시장의 명물입니다. 싱싱해 보이는 참치들. 그런데 하나같이 노란 종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수입해온 나라의 이름입니다. 取り上げてからですとね、もう2日ぐらいできちゃいますね。捕獲して2日で日本に入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のはどういったことでそういうことが可能になったでしょうか。やっぱりこう空輸のですね、こうシステムがかなり良くなったっていうことありますよね。それ一番だと思いますよ。 경매가 시작되면 좋은 참치를 싼 값에 가져가려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낙찰된 참치는 수레에 실어 근처의 상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부위별로 나누어지고 세밀한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정리된 참치는 횟감으로 팔려나갑니다. オーストラリアのバチ、それからオーストラリアのキワダ、そうですね、日本で解体されたものがまたブロックになってから、海外へ運ばれていくという可能性は非常にありますね。미국 뉴욕. 짐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창고로 들어옵니다. 모두 일본에서 온 생선입니다. 이곳은 맨하탄의 한 초밥집. 방금 공수된 신선한 참치로 초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질이 부드러워 손님들이 즐겨 찾는 고급 메뉴입니다. Tuna from Japan is delivered every other day, so every 2 days basically. 이 참치들은 북미나 호주에서 잡혀 하루 만에 비행기로 일본에 보내집니다. 참치는 일본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경매와 해체 작업을 거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공급됩니다. 이 과정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우리의 식탁 역시 언젠가부터 말 그대로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우리는 멀리서 온 식품들을 먹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 식탁의 먹거리들은 실제로 어디서 오는지 이 가족의 식탁을 확인해 볼까요? 연어는 노르웨이, 명태는 러시아, 오징어 조림은 페루 등 우리는 사실상 세계 모든 지역에서 온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In the wintertime, the grapes I buy in the supermarket in downtown Washington come from Chile. They're flown by plane. That's very energy intensive, oil intensive. That's not going to continue for much longer. 음식이 이동하는 거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검사를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분석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성분이 무엇인지 한번 추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 우리는 머리카락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스티븐 맥코 교수를 찾았습니다. 머리카락 분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Yeah, this is George Washington. Okay, and there's only a little bit of hair. You have to look really hard. Okay, and you can see there's a little hair down there. Okay. 머리카락 한 올로 옛날 사람의 식습관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머리카락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머리카락을 태울 때 나오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정밀한 장비로 조사합니다. 100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 타고 있는 머리카락.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It's quite surprising that even in Korea, 45% of the carbon in the hair is coming from a C4 plant, meaning the corn-based signal. 실험 결과 뜻밖에도 머리카락에서는 다량의 옥수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가족은 평범한 한국 가정으로 옥수수를 특별히 많이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But where you get those signals are from the milk and the cheese and the eggs and the meats that you eat that are all based around corn feeding. If you go and you get a soft drink, the colas, they are essentially 100% high fructose corn syrup. Some kind of corn syrup is made with a little bit of flavoring. So 100% of the carbon in the soft drink comes from corn. But then there is corn syrup.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옥수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수수를 먹고 자란 쇠고기와 옥수수 사료로 키운 달걀이 든 마요네즈, 햄버거, 다양한 스낵과 과자 종류, 심지어 초콜릿에도 옥수수가 들어 있습니다. Ketchup, it says tomatoes. Okay, good. That's red from tomatoes. But there it is. Corn syrup is a major component in that. So everything has sweetener. Corn syrup is really cheap, and it's used for sweetening just about everything. It's everywhere. 문제는 이 옥수수가 몇 안 되는 나라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아주 먼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최대의 옥수수 산지 아이오와. 지평선 넘어 끝없는 옥수수밭이 펼쳐지는 이곳에서는 한 해 6,500만 톤이 넘는 옥수수가 생산됩니다. 수확된 옥수수는 거대한 저장고 속에 나달로 쌓여 저장됩니다. 이런 탱크 하나하나마다 1,600톤이 넘는 옥수수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Yeah, there should be around 50,000 left. We store it here until we take it to market. 산처럼 쌓여있는 옥수수, 그리고 이 옥수수를 수입해 먹는 수많은 나라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요즘 전에 없던 새로운 쓰임새도 생겼습니다. 엄청난 석유 수입 비용에 부담을 느낀 미국 정부가 얼마 전부터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현재 150여 개의 바이오 에탄올 공장이 있고 전체 옥수수의 6분의 1이 넘는 양이 바이오 에탄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에탄올은 열차로 미국 전역에 수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휘발유 대부분에는 10%의 바이오 에탄올이 섞여 있고 또 85%의 바이오 에탄올이 들어간 기름을 판매하는 것도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If I would have put a full tank, it probably would have been $55 here. But if I would have went to a regular one, it probably would have been $70, $80. So that's a big difference. 이런 바이오 에탄올의 보급은 옥수수 가격을 폭등시켰고 아이오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리에는 부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했고 벽천에 가까웠던 지역에 카지노와 위락시설들이 문을 열었으며 새로운 주택들이 줄줄이 지어졌습니다. It's the best I've ever seen it in 35 years. This year with the rains we've had, the USDA has shortened the crop, so
prices will probably just keep going up.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옥수수값 상승은 국내 소사육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소 몇 마리를 기르고 있는 복연옥 씨. 암소가 오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대요? 새벽 3시에 났어요. 어떻게 좀 소 키우시면 좀 보탬이 되시나요? 아, 보탬 그런 거는 없어요. 경제적인 보탬은 안 돼요, 얘네들. 전 같으면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니 크게 기뻐할 경사입니다. 하지만 사료값이 너무 올라 이제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속값이 더 올라가고 그럴 건 없죠. 돈 안 떨어진다 이제. 인근에서 소 200여 마리를 기르는 조승훈 씨. 옥수수값 상승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5번이나 사료값 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푸대당 1,600원. 작년에 연초에는 6,500원 정도. 6,500원? 그러니까 10kg 사료 먹여가지고 1,600원짜리 먹여서 2, 3등급 등급을 받으면 한 2,000원, 3,000원 소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 사육을 포기하지 않는 한 비싼 옥수수 사료를 계속 사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가 비싸다고 소를 굶겨 죽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값이 한 달에 한 600만 원 들어가니까 이게 뭐 소를 이제 계속 팔면서 이제 사료 건 가지고 사료를 사 먹이면서 이렇게 여름에 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승훈 씨는 이제 얼마나 버틸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속값도 떨어져 우리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축산 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봄 세계를 강타한 식량 위기.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촉발된 이 사태는 우리에게 식량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e used to have a food economy and an energy economy. Now those two are beginning to merge. Problem unlike any we faced before, where people and cars are competing for the same grain supplies.